우리 애 만나지 마세요. 어머니, 여기서는 여기가 어때서요? 학교면 특별해요? 시장 손녀가 선생 노릇하는 곳인데. 목소리가 컸습니다. 교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희를 보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선생님, 오늘도 떡 냄새 나요. 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손바닥 냄새를 맡았습니다. 비누로 3번 씻었는데도 찹쌀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응, 할머니가 새벽에 떡 만드셨거든.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구도심 재래시장이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떡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수연입니다. 올해 34, 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지 7년째입니다. 저는 8살 때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화물차가 우리 집 승용차를 덮쳤습니다.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날 밤 시장에서 떡집을 하시던 외할머니가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울지 마라.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게 엄마 아빠가 준 마지막 선물이야. 그날부터 저는 시장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의 떡집 이름은 정순 떡방이었습니다. 간판도 없이 천막 하나 쳐놓은 작은 가게였습니다. 할머니는 새벽 4시면 일어나셨습니다. 방앗간 문을 열고 쌀을 불리고 떡을 찌우셨습니다. 수연아, 일어나라. 학교 가야지. 할머니는 늘 먼저 일어나 제 도시락을 싸주셨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들이 주는 반찬을 모아서 만든 도시락이었습니다. 때로는 김치만 3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방과 후면 시장으로 달려가 떡을 포장했습니다. 송편을 빚고 절편을 썰었습니다. 손가락에 칼자국이 생겼고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공부해야 한다며? 할머니는 제 손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저 힘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자 할머니는 제게 시장 일을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넌 공부나 해라. 할머니는 괜찮아. 저는 새벽까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옆방에서 떡 주문을 받으셨습니다. 명절 때면 밤새 떡을 만드셨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나가 도왔습니다. 자라, 내일 학교 가야지. 할머니도 주무세요. 난 늙어서 잠이 없어. 할머니는 떡을 찢는 손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교육대학교였습니다. 장학금을 받았지만 생활비는 부족했습니다. 할머니는 시장 아주머니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정순이 너 손녀 대학 보낸다고 고생이 많네. 괜찮아요. 우리 수연이가 효녀예요. 할머니는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피로를 알았습니다. 교사가 된 후 저는 할머니께 통장을 드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제가 모실게요. 떡집 그만하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난 일하는 게 좋아. 손 놀려야 정신이 또렷해. 그래도 너무 힘드시잖아요. 수연아.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돈보다 무서운 게 체면이야. 사람은 그걸로 죽기도 하거든. 저는 그 말의 뜻을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보셨습니다. 시장 골목이 보였습니다. 세상에는 가진 게 많아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 조심해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해 가을, 저는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퇴근길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산이 없어서 처마 밑에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쓰세요. 낯선 남자가 우산을 건넸습니다. 정장을 입은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비 오는데 감기 걸리면 안 되죠. 학생들 가르치시잖아요. 저는 놀라서 그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아까 학교 앞에서 봤어요. 아이들이 선생님, 선생님 하더라고요. 그는 웃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그날 저는 그의 우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우산을 돌려주러 다음날 같은 정류장에 나갔습니다. 그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우산 돌려드리러 왔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태호였습니다. 금융회사에서 차장으로 일했습니다. 예의 바르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주말이면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해도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네요. 손녀를 혼자 키우시다니. 네, 제겐 세상에서 제일 큰 분이에요. 꼭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는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반년 후 그가 프러포즈했습니다. 한강공원 벤치에서였습니다. 수연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자랐잖아요. 집도 가난하고 사람을 보는 거지 집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사랑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할머니는 새 옷을 사셨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저렴한 옷이었지만 정성껏 다리셨습니다. 할머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괜찮아. 난 살아온 게 떳떳해. 할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우리는 호텔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예약한 곳이었습니다. 샹들리에가 달린 넓은 홀이었습니다. 테이블에 그의 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어머니, 인사드려요. 저희 할머니세요. 할머니는 허리를 숙여 인사하셨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할머니를 훑어보았습니다.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앉으세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조용한 식탁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도 침묵하셨습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가 제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손이 거치네요. 일 많이 하셨나 봐요. 저는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릴 때 할머니 일 도와드렸어요. 시장에서요? 네. 그의 어머니는 냅킨으로 입을 닦았습니다. 시장 냄새가 배면 안 빠지던데 우리 태호 옷에도 뵐까봐 걱정이네요. 순간 식탁이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의 없는 밥상은 오래 못 갑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강태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칼보다 아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내가 왜 미안해하니? 제가 제대로 못 자란 것 같아요. 할머니는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보셨습니다. 수연아, 넌 누구보다 잘 자랐어. 남들이 못 알아보는 거야. 할머니의 눈에 무언가 단단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울지 마라. 세상엔 눈물보다 단단한 게 있어. 그게 뭐예요? 진실이야. 할머니는 다시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날 밤 떡집 문 앞에 임시 휴업 팻말이 걸렸습니다.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것을.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수연 씨, 나예요.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사흘 만이었습니다. 지난번 일은 어머니께서 너무 하셨어요. 제가 사과드릴게요. 사과는 당신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를 설득할게요. 시간을 주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출근했습니다. 교무실 문을 여는데 누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선생님, 돌아보니 경비실 아저씨였습니다.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교무실에서 기다리신대요. 누구세요? 잘 모르겠는데. 연세 있으신 분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교무실에 들어서자 창가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앉지 그래요. 그의 어머니는 저를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동료 교사들이 힐끗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선생님, 학부모세요? 옆 책상의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제 일로. 아, 사적인 일이구나.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제 책상 앞에 섰습니다. 우리 애 만나지 마세요. 어머니, 여기서는. 여기가 어때서요? 학교면 특별해요? 시장 손녀가 선생 노릇하는 곳인데. 목소리가 컸습니다. 교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희를 보고 있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시죠.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부끄러워요? 그럼 우리 태호한테 매달리지 말았어야죠. 매달린 적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뭐예요? 가난한 집 딸이 재산 있는 집 아들 만나는 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할머니를 모욕하신 것도 모자라서. 모욕? 사실을 말한 게 모욕이에요? 그의 어머니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이거나 받고 깔끔하게 정리해요. 우리의 인생 망치지 말고. 봉투가 무거운 소리를 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교무실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봉투를 집어 그의 어머니께 내밀었습니다. 가져가세요. 안 받아요? 전 돈 때문에 사람을 만난 게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이에요? 사랑? 웃음네요. 그의 어머니는 비웃었습니다. 사랑이면 다예요?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거예요. 당신 같은 애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집안 망신이에요. 망신. 그래요, 망신. 시장 냄새 나는 며느리 둔 게 소문나면 우리 식구들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녀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은 들었으니 이제 돌아가 주세요. 들었으면 행동으로 보여야죠. 아들분과 대화하겠습니다. 대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당신이 먼저 정리하는 게 예의예요. 그의 어머니는 봉투를 다시 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차피 헤어질 거면 돈이라도 받는 게 현명한 거 아니에요? 그 나이에 다시 시작하기 쉽지 않을 텐데. 저는 봉투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돈뭉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져가세요. 다신 이러지 마세요. 그의 어머니는 잠시 저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세 부리네. 나중에 후회할 걸요. 그리고 돌아서 나갔습니다. 교무실 문이 닫히자 동료들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야? 돈까지 던지고 가다니. 부모 반대받나 봐. 저는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수연 선생, 괜찮아요? 네,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에요? 사적인 일입니다. 학교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곤란한데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저는 돈을 봉투에 넣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돌려주려고요.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교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떡집이 아닌 안방에 계셨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수연아, 밥 먹었니?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떡집은 왜 안 여세요? 잠깐 쉬려고. 할머니는 책상 서랍을 닫으셨습니다. 무언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없어. 할머니, 넌 내 걱정이나 해라. 할머니는 괜찮아.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학교에 그 집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하던가 돈 주고 갔어요. 헤어지래요. 그래서 안 받았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잘했어. 근데 할머니, 전 어떻게 해야 해요? 그 사람은 연락도 제대로 안 해요. 어머니가 하는 짓도 말리지 않고, 그럼 답은 나온 거 아니니. 사랑했는데요.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할머니는 창밖을 보셨습니다. 수연아, 사람은 위기가 와야 본 모습이 나와. 지금 내가 보는 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정말 그 집에 어울리지 않나 봐요. 어울림의 문제가 아니야. 존중의 문제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너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곁에 있으면 안 돼. 그건 사랑이 아니라 굴욕이야.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래도 할머니, 전 그 사람이 좋았어요. 알아. 그래서 더 아픈 거야. 할머니는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울어라. 실컷 울어. 그리고 나서 일어서는 거야. 저는 할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셨습니다. 이제 됐다. 내가 충분히 울었으니 이제부터는 할머니 차례야.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창밖을 보셨습니다. 달빛 아래 시장 골목이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결심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나요.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1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우리 처음 만난 정류장에서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별을 말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당당하게 해라.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네, 할머니. 그리고 수연아. 네. 세상엔 끝이라고 생각한 게 시작인 경우가 있어. 기억해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가 낯설었습니다.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앉아요. 우리는 정류장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 씨, 먼저 말할게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우리 그만 만나요.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당신도 알잖아요. 어머니 때문이에요? 제가 설득할게요. 설득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당신은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상견례 때도 학교에 찾아왔을 때도. 죄송해요. 사과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제 편이길 바랐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워낙 강하셔서 제가 약했어요. 알아요. 그래서 끝내는 거예요. 수연 씨, 다시 기회를. 기회는 이미 있었어요. 당신은 침묵했고, 전 그 침묵 속에서 혼자 무너졌어요.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주고 간 돈이었습니다. 이거 돌려주세요. 이게 뭐예요? 당신 어머니가 학교에 주고 간 거예요. 헤어지라고.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가 학교까지. 받지 마세요. 저도 필요 없어요. 그냥 당신이 처리하세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행복하세요. 수연 씨, 그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사랑했어요. 정말로. 저는 그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저도요. 그래서 더 아파요.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이 흐려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안방에 계셨습니다. 전화 통화 중이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 뵙겠습니다.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저를 보셨습니다. 끝났니? 네. 울었어? 버스에서요. 그래, 이제 그만 울어라. 할머니는 옷장을 여셨습니다. 검은색 정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옷이 아니었습니다. 새 옷이었습니다. 할머니, 그건 다음 주에 나갈 때가 있어. 어디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미소였습니다. 빚 갚으러.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학교 정문을 들어서는데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경비실 아저씨가 저를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선생님이래. 진짜? 돈 받고. 교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동료들의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수연 선생 왔어요? 옆자리 선생님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네. 저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점심시간 교감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수연 선생, 잠깐 교감실로 올래요? 복도를 걸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교감실 문을 열자 교장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앉아요.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수연 선생, 지난주 일, 학부모들 사이에 소문이 났어요. 네. 교무실에서 돈을 받았다는 소문이요. 받지 않았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소문이 이미 퍼졌다는 거예요. 교감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만 학부모 전화가 3통 왔어요. 우리 반 담임이 저 선생님 아니냐고. 죄송합니다.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다만 교장 선생님이 안경을 벗었습니다. 한동안 좀 조용히 지내주면 좋겠어요. 소문이 잠잠해질 때까지. 조용히요? 학교 행사 같은 거 참여하지 말고 교실에서만 수업하세요. 학부모들과도 최소한의 접촉만 하고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요?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필요해요. 이해해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교무실로 돌아오는 길, 복도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여전히 떡집 문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 밥 먹어요. 너만 먹어라. 난 배 안 고파. 할머니는 안방에서 서류를 보고 계셨습니다. 낯선 서류였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같았습니다. 할머니,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할머니, 수연아. 할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지? 어떻게 아세요? 내 얼굴에 다 써 있어.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소문이 났대요.
제가 돈을 받았다고 학부모들이 전화하고 교장 선생님이 조용히 지내래요. 할머니는 서류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견딜 수 있겠니? 모르겠어요. 아이들 보는 것도 힘들어요. 제가 부끄러워서요. 내가 왜 부끄러워? 사실이 아니어도 소문은 사실처럼 퍼지잖아요. 전 이제 선생님으로서 존중받지 못할 것 같아요. 할머니는 한참 침묵하셨습니다. 수연아, 잘 들어라. 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진실을 믿는 사람과 소문을 믿는 사람.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소문을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진실을 볼 눈이 없어.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무너지면 안 돼. 하지만 할머니, 전 선생님인데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해요? 진실을 말해. 진실요? 그래. 내가 당당하면 아이들은 알아. 선생님이 거짓말하는지 진실을 말하는지.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할머니는 왜 이렇게 강해요? 할머니는 창밖을 보셨습니다. 강한 게 아니야. 오래 참은 거지. 뭐려? 나도 옛날에 억울한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인데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먼 곳을 바라보셨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가 외출 준비를 하셨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구두까지 신으셨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잠깐 볼 사람이 있어. 누구요? 오래전에 빚진 사람. 할머니는 가방을 들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할머니는 이미 집에 계셨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밝았습니다. 할머니, 다녀오셨어요?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응, 좋은데. 무슨 일이었어요? 다음 주에 알게 될 거야. 할머니는 그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날 교무실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학부모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제 반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선생님, 저 때문에 오해받으신 거 아니에요? 제가 다른 엄마들한테 해명할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애가 선생님 좋다고 매일 얘기해요. 선생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저는 알아요. 학부모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힘내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부모가 돌아간 후 옆자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수연 선생, 소문 많이 잠잠해졌어요. 며칠만 더 버티면 될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원래 소문이란 게 그래요. 금방 다른 얘기로 넘어가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소문은 잠잠해져도 그와의 이별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안방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편지 쓰는 중이야. 누구한테요? 옛날 사람한테. 할머니는 편지를 봉투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셨습니다. 수연아, 이번 주 토요일에 나랑 같이 나갈 때가 있어. 어디요? 케이스케어 백화점. 백화점요? 왜요? 강연회가 있어. 나도 초대받았어. 할머니가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응, 특별한 강연회야. 토요일이 왔습니다. 할머니는 정장을 차려입으셨습니다. 저도 단정한 옷을 입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강연회 맞아요? 맞아. 무슨 강연인데요? 가면 알아.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케이스케어 백화점 앞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건물 입구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VVIP 고객 초청 특별 강연 전통시장에서 시작된 성공 신화.
저는 현수막을 보고 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할머니, 이게 무슨... 들어가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강연장 입구에는 안내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초대장 확인 부탁드립니다. 할머니는 가방에서 초대장을 꺼내셨습니다. 직원이 확인하더니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나정순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저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강연장에 들어서자 화려한 조명과 무대가 보였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앞줄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이...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조용히 봐라. 이제 시작이야. 무대 위로 사회자가 올라갔습니다. 오늘 강연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울 재래시장에서 떡집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EK스퀘어 빌딩의 주요 지분을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나정순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조명 아래 할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단단하고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정순입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강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맨 앞줄, 그의 어머니 얼굴이 창백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30년 전 어떤 아주머니가 제 떡집에서 쌀을 외상으로 가져갔습니다. 3만 원어치였지요.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그분은 그 돈을 갚지 않고 사라지셨습니다. 저는 그때 손녀를 키우느라 그 돈이 절실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 빛 덕분에 저는 더 열심히 살았고 지금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할머니는 맨 앞줄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빚이란 건 언젠가는 갚아야 하는 법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옆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분이 오셨습니다. 30년 만입니다. 할머니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제가 배운 건 이겁니다.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것이 아니라 지켜온 것에서 나온다는 것.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는 무대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사람들이 할머니께 인사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미 자리를 떠난 후였습니다. 할머니가 제게 오셨습니다. 이제 끝났다. 할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나중에 천천히 얘기해 줄게. 지금은 집에 가자. 우리는 강연장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회장님이었어요? 직함일 뿐이야. 난 여전히 떡 짓는 할머니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할 필요가 없었거든. 중요한 건 너를 지키는 거였어. 저는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고마워할 건 없어. 넌 내 손녀잖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밖으로 나오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수연 씨. 돌아보니 그가 서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이야기 좀 해요. 할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넌 저 사람한테 할 말이 남았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그럼 가자. 우리는 그를 지나쳐 걸었습니다.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뭐요? 넌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어. 아무도 너를 함부로 못 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분노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품격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정문을 들어서는데 경비실 아저씨가 활짝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좋은 아침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복도를 걷는데 학생들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군거림은 사라졌습니다. 교무실 문을 열자 옆자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수연 선생, 뉴스 봤어요? 무슨 뉴스요? 케이스케어 강연회요. 나정순 회장님 강연이 화제래요. 그분이 선생님 할머니시라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와, 대단하시다. 우리 학교 선생님 할머니가 그런 분이시라니. 동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축하해요, 수연 선생. 할머니 정말 멋지시던데요. 그동안 힘들었죠? 이제 괜찮을 거예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시간 교감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수연 선생, 지난번 일은 우리가 좀 성급했어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이해합니다. 할머니가 그런 분이신 줄 몰랐어요. 선생님도 참 대단하시네요. 교감 선생님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우리 학교의 자랑이에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가벼웠습니다. 시장 골목으로 접어들자 떡집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떡을 찍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왔니?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떡집 다시 여셨어요? 응. 이제 쉬는 것도 지겨워서. 할머니는 떡매를 내려놓고 손을 씻으셨습니다. 학교는 어땠어? 좋았어요. 다들 축하해줬어요. 그래, 다행이다.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정말 회장님이었어요? 그동안 왜 말 안 하셨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옛날 얘기를 해줄까? 네. 할머니는 창밖을 보셨습니다. 내가 25일 때 이 시장에서 떡집을 시작했어. 내 외할아버지랑 둘이서. 외할아버지요? 응. 착한 사람이었지. 근데 일찍 돌아가셨어. 내 엄마가 10살 때.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때부터 혼자 떡을 찌어 내 엄마를 키웠어. 힘들었지. 그런데 어느 날 시장 상인회장님이 제안을 하셨어. 무슨 제안이요? 이 근처 낡은 건물을 같이 사자고. 나중에 값이 오를 거라고. 할머니는 떡을 만지셨습니다. 나한텐 여윳돈이 없었어. 그런데 상인회장님이 돈을 빌려주셨지. 그래서 건물 지분을 조금 샀어. 그게 지금 케이스케어예요? 응. 30년 전에는 허름한 창고였는데 지금은 백화점이 됐지.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할 필요가 없었어. 난 그냥 떡 찢는 게 좋았거든.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너한테 가르쳐 주고 싶었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할머니, 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참기 힘들었어. 하지만 내가 스스로 견뎌내길 바랐어. 할머니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넌 잘했어, 수연아. 당당하게 버텼잖아. 저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며칠 후 시장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정순이 떡집 할머니가 케이스케어 주인이래.
진짜? 그렇게 검소하게 사셨는데. 손녀 보고 자랑도 안 했대. 대단한 분이야. 상인들이 하나둘 떡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정순 씨, 축하해요. 우리 시장 자랑이에요. 할머니는 웃으며 떡을 나눠주셨습니다. 다들 너무 호들갑이에요. 전이랑 똑같은데.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한 분을 몰랐던 거죠. 시장은 활기를 띠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떡집 앞에 누군가 섰습니다. 그였습니다. 저는 떡을 포장하다 손을 멈췄습니다. 왜 왔어요? 할머니께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누구시죠? 할머니, 저 강태호라고 합니다. 수연 씨, 알아요. 그만 말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는데요? 수연 씨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하는 일을 막지 못했고 수연 씨가 힘들어할 때 곁에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팔짱을 끼셨습니다. 그걸 알면서 왜 이제 와요? 늦었지만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수연이한테 할 말은?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수연 씨, 미안해요. 내가 비겁했어요. 당신을 정말 사랑했는데 중요한 순간에 못 지켰어요. 저는 떡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사과는 받을게요. 근데 그게 다예요. 알아요. 다시 시작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대로 사과하고 싶었어요. 그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할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젊은이, 사람은 한 번의 실수로 전부가 결정되진 않아요. 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그게 그 사람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한테 가서 말하세요. 사람을 무시하는 건 그 사람을 낮추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거라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조금 쓸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잘했어. 네. 이제 내 길을 가는 거야. 할머니도 같이요. 할머니는 웃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학교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조회 시간에 발표했습니다. 우리 학교 이수연 선생님 할머니께서 장학금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고 하셨습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수연 선생님, 할머니께 감사 인사 전해주세요. 저는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무실로 돌아오는데 아이들이 쫓아왔습니다. 선생님, 할머니 완전 멋지시다. 우리도 나중에 선생님 할머니 같은 어른 될래요. 아이들의 맑은 눈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라고. 그날 저녁 떡집에서 할머니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왜 장학금을 기부하셨어요? 돈은 쓸 때 빛이 나는 거야. 혼자 갖고 있으면 종이일 뿐이야.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야. 당연한 거지. 할머니는 밥을 뜨셨습니다. 수연아, 너도 이제 알았지?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에서 나온다는 걸. 네, 할머니.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라.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네, 꼭 그럴게요. 할머니는 웃으셨습니다. 그럼 됐어. 이제 밥 먹자. 떡국 끓였어. 따뜻한 떡국을 먹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체면으로 굴러가지만 그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마음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할머니가 저에게 보여준 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품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품격이 결국 모든 것을 바로 세웠습니다. 몇 달 후 봄이 왔습니다. 시장에는 꽃이 피었고 떡집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학교에 갔고 저녁에는 할머니와 함께 떡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학부모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상담 시간 좀 주실 수 있어요? 네, 물론이죠. 학부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집이 좀 어려워요. 애가 위축될까봐 걱정인데 저는 학부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이가 당당하게 자랄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상담이 끝나고 교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도 이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다고. 할머니처럼. 그날 저녁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오늘 한 학부모를 도와드렸어요. 그래, 잘했네. 할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요. 할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거. 그게 진짜 복수야. 복수요? 응. 너를 무시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저는 웃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손녀. 창밖으로 석양이 비쳤습니다. 시장 골목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떡집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연기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들지만 다시 일어서는 법도 가르쳐 준다고. 그리고 그 옆에 할머니 같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더 강하게 일어설 수 있다고.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복수는 분노가 아니라 품격으로 하는 것이며 진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저는 시장 떡집에서 배웠습니다. 할머니의 거칠지만 따뜻한 손에서 1년이 흘렀습니다. 시장은 여전했고 떡집도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저는 할머니와 함께 떡을 만들었습니다. 방학이면 더 오래 도왔습니다. 수연아, 손목에 힘 빼고 리듬을 타. 이렇게요? 그래, 잘한다. 할머니는 예전보다 더 자주 웃으셨습니다.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너 결혼 생각 없니? 아직요. 할머니랑 더 있고 싶어요. 내가 얼마나 더 있을 것 같아서.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할머니는 웃으셨습니다. 농담이야. 근데 좋은 사람 만나면 소개해라. 이번엔 내가 제대로 볼게. 네, 할머니. 학교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맡은 장학금 담당 학생이 5명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금액을 늘리셨습니다. 선생님, 저희 엄마가 고맙다고 인사드리고 싶대요.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전해줘. 열심히 공부하는 게 감사 표현이야. 네, 꼭 열심히 할게요. 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퇴근길 학부모 한 분이 떡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민준이 엄마예요. 어서 오세요. 학부모는 떡을 하나 샀습니다. 장학금 덕분에 애가 학원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떡을 더 챙겨주셨습니다. 애가 꿈이 뭐래요? 선생님 된다고 해요. 이수연 선생님 같은. 할머니는 빙긋 웃으셨습니다. 좋은 꿈이네요. 이루어질 거예요. 학부모가 돌아간 후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보이지? 뭐가요? 내가 만든 변화. 내 삶이 누군가에게 꿈이 되는 거. 저는 뭉클해졌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덕분이지. 어느 주말
시장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통시장 문화축제였습니다. 할머니가 명예 개막자로 초청받으셨습니다. 할머니, 떨리세요? 뭐가 떨려? 평생 이 시장에서 살았는데. 무대 위에 오르신 할머니는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장에서 50년을 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이웃이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그걸 이 시장에서 배웠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녀에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것이 아니라 지켜온 것에서 나온다고.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상인들이 다가왔습니다. 정순 씨, 고마워요. 덕분에 시장이 알려졌어요. 우리 시장 자랑이에요. 할머니는 손을 흔드셨습니다. 다들 과찬이에요. 우리 함께 만든 시장이잖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수연아, 행복하니? 네, 할머니. 너무 행복해요. 그럼 됐어. 그게 할머니가 바라던 전부야.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왔습니다.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떡집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예전의 화려함은 사라지고 소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나가셨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죄송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가 죄송한데요?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교만했습니다. 할머니는 묵묵히 들으셨습니다. 아들이 저한테 말하더군요. 정말 중요한 걸 놓쳤다고. 수연 씨 같은 사람을 놓친 게 평생 후회될 거라고. 저는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저도 이제야 알았습니다. 체면이 사람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걸. 그의 어머니는 떡집 앞에 봉투를 놓았습니다. 30년 전 쌀값입니다. 이자까지 쳐서 가져왔습니다. 할머니는 봉투를 돌려주셨습니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당신이 이렇게 찾아온 게 중요한 거예요. 할머니는 떡 한 봉지를 건네셨습니다. 이거 드시고 가세요. 그리고 아드님한테 전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고. 그의 어머니는 떡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돌아가는 뒷모습이 작아 보였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용서하셨어요? 용서가 아니야. 끝낸 거지. 끝이요? 응. 미움도 원망도 다 끝. 이제 우리 앞만 보고 살자. 할머니는 제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복수는 끝났어. 이제 우리 삶을 살 시간이야. 그날 밤 할머니와 마주 앉아 떡국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 어디가? 강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엔 쉽게 흔들렸는데 이제는 버틸 수 있어요. 할머니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셨습니다. 그게 잘한 거야. 사람은 아픔을 겪으면서 단단해지는 거야. 할머니도 그랬어요? 당연하지. 내 외할아버지 잃고 딸 잃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할머니의 눈빛이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너 때문에 견뎠어. 내가 있어서 일어설 수 있었어. 할머니, 수연아,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야. 누군가를 위해 살 때 더 강해지는 거야. 저는 할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전 평생 할머니 곁에 있을 거예요. 아니야. 넌 내 길을 가야지. 할머니가 제 길이에요. 할머니는 웃으셨습니다. 고마워, 우리 손녀. 봄이 다시 왔습니다. 시장에는 목련이 피었고 떡집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학교에 가고
저녁에는 떡집에서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때로 힘든 날도 있었지만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들이 제 안에 뿌리 내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것이 아니라 지켜온 것에서 나온다는 것. 진짜 복수는 분노가 아니라 품격으로 하는 것. 그리고 사랑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 어느 일요일 아침 할머니와 함께 떡을 만들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할머니는 떡가루 묻은 손으로 제 볼을 쓰다듬으셨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있는데 어떻게 행복하지 않겠니? 저도요, 할머니.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시장 골목을 비추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이라는 것을. 떡집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할머니와 저는 웃으며 떡을 빚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시장 어딘가에서 떡 찢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는 희망입니다. 아픔을 이겨낸 사람들의 당당한 내일을 여는 소리입니다.